아파트를 사서 이사 들어갔는데 관리실에서 집합건물로 관리 계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체납이란 말은 날짜가 지났는데 안 줬다고 말입니다.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줘야 될까요? 즉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집합 건물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그 아파트를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적으로 정해놓은 약속을 말합니다.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자치규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치규약. 그럼 어때요? 달라고 하는데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성가시네요. 뒤를 보면은 여기서 관리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유 부분에 발생한 거,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거. 예컨대 수도요금, 전기요금, 급탕비, 더운 나오는 걸 급탕비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뒤에 들어간 사람이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관리실 운영비, 경비들의 월급,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실 운영비, 외등 전기 비용 이런 거는 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왜 전유 부분 그 부분은 전유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유인이 안 낸 거를 낼 필요가 없고 공용 부분 예컨대 관리 전체적인 관리에 필요한 그 관리비는 내라고 하느냐를 우선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구성할 줄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뒤에 이사 들어온 사람이 내야 되고 전유 부분 즉 세대 그 안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체납관리비고 낼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하나는 내야 되고 하나는 낼 필요 없다까지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자,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전유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세대에서 쓴 전기료 수도료는 왜 줄 필요가 없는 것이냐, 낼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때 관리규약이 자치법규라 그랬어요. 구분 소유자 이외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 소유자 이외의 자가 바로 새로 사 들어온 사람입니다. 매수 입주자라 그럴 거예요. 새로 이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관리 규약을 만들 때 이 입주자는 그 단체, 관리단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만들어진 관리 규약이 이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아파트관리법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28조 여기에 위반되는 것이다. 왜? 제3자한테 왜 달라고 그러냐? 뭐를요? 전유 부분의 관리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예컨대 복도 청소비, 계단 청소비 등등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비 이런 겁니다. 이거는 공용 부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공유자가 하는 채권은 거기 입주해서 공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 이런 말이 어렵습니다. 특별 승계인이 바로 아파트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 승계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내가 이거를 책임지겠다. 계약서에 이런 말 없더라도 그 말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야 복잡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중개사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승계인은 전입주자의 체납 관리지 비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의 명제입니다. 문장입니다. 바꿉시다. 여기서 공용 부분 반대말이 전유 부분입니다. 세대 안에 있는 거, 거기서 발생한 거. 아까 말했던 말은 거기서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급탕비 이런 거 등등입니다. 그거는 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다시 관리비를 둘러 놓는다.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거,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거, 이거는 승계 안 한다. 승계란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은 승계한다. 즉 납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8조에 있어서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런 거는 중개사 공부 진짜 시작할 때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거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객관식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냐 두 가지만 딱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거 그거만 내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이사 나올 때 순수하게 이사 나옵니까? 안 되죠. 관리실에서 반출증이라는 걸 써줍니다. 이렇게 띄어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반출증. 그런데 여기 사례에 나온 사람은 판례에서 재판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귀신같이 밤중에 이사 나왔나 봐요. 그런데 정당하게 낮에 나올 때는 반드시 반출증 없을 때는 이삿짐 차를 막아버립니다. 관리실에서, 경비실에서.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그런데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를 날짜 안에 안 내면 저희 아파트는 말일이 납부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이 되도록 안 내버려. 이런 걸 우리가 가산금, 연체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연체료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공용 부분 관리비 아까 있었죠. 앞사람 걸 대신 낼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집합금으로 특별 승계인에게도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연체된 그러니까 밀려있는 안 내고 있는 공용 부분 관리비는 내야 되는데 날짜가 지났을 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종의 빠떼로 벌칙이죠. 그거는 어떠냐? 그거는 대신 낼 필요 없다. 뒷사람이 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또한 시험 문제예요. 아까 시험 문제 말고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앞에 것이 먼저 나왔고 이건 뒤에 나온 겁니다. 즉 보겠습니다.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집합금으로 특별 승계인이 전 입주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 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이 밑에 거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간단하게 연체료까지 내야 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렸다 그 말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했네요.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한다. 승계받는다. 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나 날짜를 지난 그 가산금은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